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드림 CIS 유정희 대표께 바이오를 묻다 시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바쁘신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대표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지난주도 출장 다녀오시고 제가 근데 주식시장 요즘 바이오 주식 뜨거워가지고 네. 대표님 시간 좀 내주십시오. 제가 막 너무 귀찮게 들어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뭐 물론 훌륭한 애널리스트님들 많으시지만 그분들을 좀 현장과는 좀 떨어져 있는 분들이고 대표님처럼 현장에 계신 분께 직접 듣는 게 우리 애청자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네. 우리 대표님이 우리 드림 CIS가 CRO 회사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투자자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인데 그래도 아직도 우리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데 CRO가 뭔지 우리 드림 CIS라는 회사가 뭘 하는지 모르실 거니까 그거부터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바이오에서 관련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막 나오면 임상을 갖다가 일상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네. 이상 어떻게 진입을 하고, FDA에다가 신청을 했다,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바이오 회사들이 모든 인원들이 아주 풍부하다라고 하면 자기 인원들로 충분히 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바이오 회사들은 연구 개발에 굉장히 포커싱 되는 회사들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디벨롭들에 있어 가지고는 외부에 좀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네. 그 중에서 임상을 갖다가 진행할 때는 저희 드림 CIS처럼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이라고 하는 네. CRO 기관을 통해 가지고 임상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임상을 대신해 주시는군요. 그렇죠. 수행을 대행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좀 인텔리전스한 머리를 좀 쓰면서 하는 CRO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 네. 드림 CIS는 다른 CRO보다 또 다른 것은 다른 CRO들은 대부분이 어떻게 건축으로 따지면 토목공학과만 좀 갖고 있어요. 이러한 설계도에 따라서 시행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토목공학적인 부분이 있는데, 드림 CIS는 메디팁이라고 하는 건축공학과 출신들을 자회사로 두고 있어가지고 네. 한 번에 전략도 수립을 하고 건축공학과처럼 그 다음에 감리도 여기서 맡고 시행을 또 하는 토목공학과도 같이 갖고 있어서 종합적인 거의 엔드투엔드의 통합 CRO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에 있어서 항상 강조하지만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네. 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제가 바이오 회사인데 제가 어떤 후보 물질을 제가 열심히 해서 개발했는데 네. 이제부터 이걸 이제 신약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법이 막막한데 네. 대표님한테 드림 CIS를 찾아가면 네, 네,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같이 상의하면서 가이드를 주고 물론 스폰서가 결정을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또 여기서 강조하죠. 우리 대표님을 제가 자주 뵈니까 느끼는데 아까 인텔리전트 말씀을 네, 하셨지만 네, 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차 운전처럼 누구나 운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합리적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름길을 가느냐, 네. 아니면 둘러서 가느냐, 아니면 네, 도달도 네, 네, 이런 네. 차이라서 저는 대표님의 이 풍부한 지식과 인품을 보면서 우리 드림 CIS는 참 지름길을 안내해주는 회사다. 정말 이건 이제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신약 개발하는 우리 바이오 회사들, 우리 CRO 회사는 우리 드림 CIS를 항상 최우선으로 먼저 저는 검토하시는 게 네. 회사에도 좋고 주가에도 좋지 않을까 그 회사의 네, 네, 네. 생각인데, 자 그래서 말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또 주식시장이 어닝 시즌에 접어들었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인데 저는 좀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2월 중순부터 의료계 지금 바행이 지금까지 되는데, 네. 그래서 제약 회사들도 지금 한 2분기 중반부터는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데 우리 드림 CIS도 영향을 받을 거 걱정인데 좀 어떠십니까? 실제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만큼 네. 도달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지난번에도 저희는 A부터 Z까지의 서비스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A, C는 약간 영향을 받고 네. 또 반대적으로 D, F는 또 좀 잘 되고 아, 또 다른 회사에서 좀 잘 안 된 것을 이제는 레스큐 해달라고 그래서 진행했던 것을 저희 회사로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더 진행을 할 수 있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좀 막 들어왔었어요. 예. 많이 힘들다 보니까 경쟁사들도 힘들어지고 네. 또 스폰서는 더 불안해지고 네. 하니까 여기를 더 못하겠으니까 안전한 이제 저희로 이제 이관을 하는 거죠. 네.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작년에 저희가 열심히 진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작년보다 한 대략 25% 성장한 거거든요. 작년이 재작년보다 한 25% 네네. 성장했는데 22년 대비 23년이 네, 한 25% 정도 성장했는데 올해 뚜껑을 이제 상반기를 저희도 정모를 해보니까 이런 의료 사태 때문에 작년 실적을 못 맞출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행스럽게 작년 실적보다 좀 좋게 돼서 참 우리 임직원들이 너무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를 믿어주시고 계속 또 맡겨주시고 심지어는 안 했던 것까지 레스큐로 가져다 주시는 고객사들과 또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거든요. 이렇게 지금 업황이 다들 안 좋은데 그 중에 결국 업황이 안 좋다는 건 시험으로 지금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인데 네. 거기서 좋은 성적이 나는 회사들은 뭔가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걱정했는데 작년 2분기 작년보다 오히려 더 낫다는 말씀 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역시 좀 내공이 있는 회사는 다르구나 싶은데 자 여기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청자님이 정말 다 궁금하시는 얘기 바이오를 묻다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요. 우선 네네네. 최근에 주식시장이 분위기가 좀 바이오 제약사들이 좋습니다. 좋은 이유가 우선 표면적으로는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환경으로 접어든다. 그러면 바이오 제약 산업이 좀 그에 대한 수혜를 봐서 관심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지금 현장에서 느끼시는 바이오 제약업계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체감되는 느낌은 어떠신지요? 실질적으로 2, 3년 동안 네. 굉장히 모든 바이오 업계에 있어서 특히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는 빙하기를 좀 겪었다라고. 이미 지난 2, 3년 동안? 네네네. 아직까지도 빙하기가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빙하기였고 또 그거의 주축 중에 하나가 정부도 이제 R&D 예산을 엄청 줄였었어요. 예. 지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네. 그럼 2022년, 23년? 네네네. 그런데 24년 네.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이 돼서 네. 거의 뭐 이전에 22년 이전으로 보다 더 뛰어나지 않았지만은 네. 22년 수준으로 네. 다시 돌아갈 정도로 네. 이제 투자가 다시 시작됐어요. 정부가 네. 이런 물꼬를 트기 위해서. 네. 또한 빙하기를 겪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살아남기 위해서 네. 자기들의 기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춰서 네. 투자가 좀 용이하게 좀 변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익숙해져 있어요. 예전에 천억을 밸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받아야 돼요. 이런 데들이 환경에 맞춰가지고 이제는 밸류를 좀 낮춰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게 물건을 사러 갔을 때 좀 비싸면 살까 말까 막 고민하는데 네. 갑자기 반값 세일이야. 이러면 그래? 한번 사볼까 하면서 다시 좀 투자자들이 오고 여러 가지 부분에다가 또 하나 이제 애드가 된 게 알테오젠도 그렇고 다른 회사들이 바이오 벤처들이 상장했을 때는 기술 상장이라고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이야 아니면 일부 결과만 가지고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가 몇 년 지나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실체가 보여져가지고 좀 가혹한 현실이긴 하지만 실체를 보여준 회사들은 더 이제 성장하는 거고 실체가 아직도 안 나오거나 안 좋은 회사들은 이제 좀 외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들이 조금 모여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는 뭐 대부분들이 투자가 그 이제 빙하기는 어느 정도 지나서 네. 좀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뭐 저희에 대한 문의뿐만 아니라 임상 오기 전에 비임상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데들이 문의들이 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들도 되고 있고 정부도 6월 달부터 이제 R&D 자금을 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러면 대표님 말씀 정리를 하면 첫째, 정부가 지난 한 2년 동안에 R&D 비중을 대폭 줄였다가 올해는 연연 수준을 해서 지금 R&D 비용이 본격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바이오들이 그동안 너무 몸값을 높였다가 이제는 네네. 거품이 좀 몸을 어느 정도 낮추면서 빼지고. 바이오 벤처들과 투자 뭐 밸류가 어느 정도 맞았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그동안 기술 특례 상장했던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서서히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죠. 시간이 돼서. 그렇다면 결국 바이오 제약 제조를 지금 시장에서는 올 하반기 내내 바이오 제약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충분히 타당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결과들이 이제 나오니까 예전엔 그럴 것이야, 뭐뭐 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데 결과들이 이제 보여지니까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면. 네. 자, 그래서 보면 바이오 회사들 망하는 회사도 망하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아요. 그 중에 소수라도 크게 성공한다면 큰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님과 이제 바이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님들 궁금할 것 중심으로 하는데 최근에 가장 좀 특이한 공시라는 게 보로노이라는 회사가 좀 최근에 비교적 신규 상장 회사인데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VRN11인데 이걸 하면서 자, 회사의 공시 발표된 내용을 임상 1A상 시험에서 FDA가 권고한 용량군이 한국 및 대만보다 많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FDA가 권고한 용량군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뭔가요? 실질적으로 네. 그 비소세포성 폐암 치료제들이 네. 뭐 면역세포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것에 좀 관심이 있냐면 네. 이 회사가 이 지금 얘네 넘버가 VRN 11번인데요. 네. 한참 전에 VRN 7번이라는 그 캔디데이트를 오릭이라고 하는 미국 벤처 회사에다가 라이센싱을 했어요. 과거에 VLN 7년 후보 물질을 이미 라이센스 아웃을 한 게 있군요. 네. 그때 굉장히 관심이 있었던 것이 비소세포성 폐암이 전이가 돼서 뇌 속으로 좀 뇌 전이가 되거든요. 예. 이러려고 하면은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BBB 해가지고 뇌의 침투가 돼야지만 뭐가 되는데 기존 세포 약물들은 대부분 BBB를 통과하기가 조금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VRN 7번이 이 BBB를 통과율이 다른 어떤 것보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우수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주목을 받고 라이센싱이 됐고 얘의 임상 결과가 작년에 나왔어요. 에스모 그러니까 여러 에스모에서 작년 말에 이제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들이 나오고 또 아스코에서도 더 팔로우업된 결과가 나와가지고 야 7번이 이렇게 좋은데 7번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11번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것이 한국 내에 작년에 이제 승인을 먼저 임상 1상에 대해서 승인을 받고 1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임상 1상과 임상 2상은 아닌데 1A, 1B로 이제 좀 나누는데요. 아무튼 항암제의 특이한 점이 다른 임상 1상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항암제 같은 경우는 바로 환자한테 임상 1상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항암제의 임상 1상 연관은 유효성도 볼 수 있는 건데 임상 1상을 갖다가 한국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야, 이제 임상을 해도 좋다. 그리고 글로벌 임상을 하기 위해서 대만에도 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한 상태로 이제 FDA에 신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번 결과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용량을 미국에서는 항구를 더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네. 맨 처음에 어떤 용량을 처음부터 스타팅 도주로 할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효과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한테 네. 투여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효과 없는 용량을 쓰면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먹고 더 악화되거나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물을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네. 그 환자한테서는 오히려 이 임상 시험에 참여한 것이 해가 되는. 해가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동물 실험 결과를 통해 가지고 네. 적어도 적절한 용량은 시작을 하는 거죠. 요거 정도는 일단 넣어야 된다. 넣어야죠. 네. 그리고 용량을 계속 올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한 거나 아무튼 지금 공개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네. 스타팅 도주가 만약에 20이라고 하면 네. 150을 했다라고 네. 하면은 20 용량분, 40 용량분, 80 용량분, 100, 그러니까 50만 올려야 되니까 100 용량. 그래서 딱 네 가지의 용량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조금 더 슬로우하게 가면 어떨까? 빨리빨리 100 올리면 네. 특히 니네 약은 더 효과가 좋다며. 물론 부작용도 적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빨리 올릴 수 있어요 라고 네. 하지만 네. FD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니네가 좋긴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100 한번 올려. 그럼 20에서 시작해가지고 40. 네. 하지만 요번에는 조금 다르게 60으로 올려 라고 하니까 40에서 80으로 안 가고 거의 60에서 70 언저리로 가는 거죠. 그리고 다시 50으로 해. 뭐 이런 식으로 33만 해 라고 하면은 용량군이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개 용량군으로 FDA는 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식약처에서는 4개 용량군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상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군에서. 네. 그러면 돈도 더 들고 또 시간도 더 드는 거죠. 한 군을 더 해야 되니까. 네. 그런데 최고 농도에 달하는 용도가 네. 한국은 150을 올렸으니까 100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100으로 올리고 63으로 올리고 33으로 올리고 뭐뭐 하니까 100보다는 좀 낮아요. 그래서 그 스폰서 입장에서 봤으면 나는 이렇게 빨리 올려도 최대 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어. 그리고 FDA에서 추천한 것보다 더 높아. 그러니 여기에서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이미 미국에서 했던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여기서 안전한 용량을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이 약은 변이성 비소세포성 폐암에 듣는 약이거든요. 네. 즉 환자를 굉장히 셀렉트하게 선택적으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미국이나 한국에서 할 때 환자를 완전히 셀렉트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렇게 안전성이 주어지면 크게 문제가 없을 거야. 정말 임상 전략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그러면은 이전에 이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먼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민하고 들어가야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쉽네요. 자, 그래서 제가 그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제가 딱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대표님 처음에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회사가 FDA가 권고한 용량군이 한국 및 대만보다 많아서 이런 표현이 있었고 그런데 결국은 보니까는 그 많다는 게 용량이 높은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대만에 하는 게 임상 1상이라는 게 최대 투여 용량을 말하는 건데 까지 어떻게 올라가느냐 한국 대만이 이미 최대 높은데 굳이 미국에서 그것보다 낮은 거를 할 필요가 없어서 취하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여기까지 올라가는 속도를 한국에서는 기울기를 이렇게 나는 갈래라는 거고 미국은 이렇게 좀 가. 완만하게 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약간 더 디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쨌건 뭐 임상 일상이니까 뭐 네. 그렇게 용량만 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또 대표님한테 대표님 배우면 CRO라는 걸 많이 배웠으니까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본다면 전략이 좀 뭐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을 혼선을 시킬 일은 아니었지 않냐. 임상 일상에 불과한데. 네네네. 그래서 좀 전략을 좀 체계적으로 잘 했더라면 투자들 특히 주주님도 혼란을 안 줬을 건데. 네. 그래서 또 얘기지만 우리 드림CIS에 좀 이런 걸 섭외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오바입니다만 해봤습니다만 어쨌거나 결론을 정리를 하면 임상 일상은 최대 용량을 투여하는 건데 한국과 대만에서 이미 최대 용량이 더 높은 걸 하고 있어서 굳이 미국까지 하면 돈도 만들고 또 내용이 달라져서 시간이 더 걸리니까 일단 GR을 하고 여기서 한 다음에 다시 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전략적 문제다. 그렇죠. 전략적 문제예요. 그러니까 산을 오르는데 기울기를 가파르게 오를 것이냐 아니면 천천히 올라갈 것이냐 장단점은 다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거나 뭐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큰 흐름은 뭐 문제가 없고 그렇죠. 산을 오르는 것은 과정이다. 문제가 없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보는 게 참 중간에 CRO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시간과 돈이 그렇죠. 또 투자자의 이해 측면에서 그렇고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비게이션을 딱 누르면 T맵이 막 이렇게 최단거리로 알려줄까요? 아니면 최소 비용 그러니까 네 그런 거 고속도로를 탈까요? 아니면 국도로 갈까요? 아니면 뭐 그런 걸 누르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딱 눌렀는데 이 보로노이는 가장 빠른 길로 가주세요를 선택기를 눌렀다는 거죠. 그냥 딱 보면. 네. 그런데 해보니까 또 여러 문제가 있었다. 그렇죠. 자, 이제 정리가 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노믹 트리에서 궁금한 주주님들인데요. 그 방광암 조기 진단 제품 얼리텍 B가 지난번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CPT 네. PLA 코드를 획득했고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근데 그게 이제 CPT PLA 코드라는 게 일종의 의료보험 코드에 보험 코드에 해당한다 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이제 궁금한 게 많습니다. 이제 발효가 됐는데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지? 네. 하는 것들인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서 시작.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좀 급한 마음에 맨날 허가만 받으면 모든 게 일어날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허가만 막 달려왔지. 네. 바이오 벤처들이 허가 이후까지 달려온 사람들이 없어서 예. 지노미트릭은 그런 걸로 따지면 엄청 온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다들 네. 결혼만 하면은 행복할 것이야 하고 결혼 생활에만 결혼까지만 오는데 집중했다라고 하면은 네. 지노미트는 결혼을 해서 네.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왔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네. 건강보험 코드가 없이는 네. 어떤 걸 처방할 수도 없고요. 네. 보험 혜택이 전혀 안 되고요. 네. 실손보험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허가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허가 후에 보험 코드 획득이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험 코드를 받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일종의 영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얼마 뭐 팔릴 것이다 예측한다라는 것이지. 그럼 네. 언제부터 팔 수 있느냐? 그걸 몰라요. 보험 코드가 나와야지. 네. 근데 지노미트는 이제 보험 코드 나온 거예요. 네. 7월부터. 예. 그러니까 진짜 판매가 기대되는 거죠. 네. 그런데 또 팔려고 하면 그냥 팔리지 않게 아니죠. 예. 의사들한테 네. 이제 보험 코드가 나왔으니까 이것 좀 한번 써보세요. 이게 기존의 거보다 좋아요. 기존의 거보다 좋은데 니네 걸 언제 보험되는데? 네 이제 나왔어요. 저희가 한번 써보시죠. 또 미군 대륙이니까 뭐 또 지역별로라든지 그렇죠. 뭔가 이걸 좀 마케팅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데를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기사를 보니까 네. 그 지노비트루스도 그러한 체인과 이제 계약과 뭐 것들이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체인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결국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러면 이걸 판매할 수 있는 영업망을 가진 파트너도 계약을 할 거고 네, 그럼 계약되고 나면 그 파트너들이 또 의사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군요. 네네. 그리고 그 와중에 뭐 단가를 얼마로 할 것이냐, 그리고 연간 수량을 얼마로 이렇게 해서 팔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더 구체화된 아마 기사들이 네. 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한국 바이오 벤처 중에서 네. 여기까지 왔다는 거는 참 대단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직 시장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위치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야, 가본 적이 참. 없으니까. 우리나라 참 바이오 벤처가 여기까지 왔다. 참 놀라운 일인데 앞으로도 계속 좀 지켜봐야 되겠고. 네네네. 자, 1부 마지막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의시장에 또 제일 좀 주목받는 데가 삼천당 제약인데 또 하나가 최근에 삼천당 제약에서 공지를 해서 이것도 참 드문 경우 회사 홈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삼천당 제약이 GLP-1과 관련해서 릴리와 텀시슬 체결했다는 소문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근데 저는 우선 궁금한 게 텀시슬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아까 기술 이전 뭐 얘기 나오고 뭐 라이센스 아웃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서로 간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적어도 야, 너는 얼마에 살 생각이니? 그 다음에 뭐 돈은 어느 정도 간격으로 돈을 줄 거야? 네. 그런 텀. 네. 그런 게 텀이거든요. 네. 텀을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텀씩. 한 페이지로 좀 더 대략 간단하게. 간단하게 해서 매우 중요한 요인들만 먼저 확인을 서로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계약서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상대방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는 거죠. 예. 보통 라이센스 계약은 저도 해봤지만 한 50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정도 돼요.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반환될 것이고 이럴 때는 뭐고 뭐 조건들 어느 법에 따를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어마무시한 조건들이 다 따르거든요. 네. 예. 그것을 검토만 하는데 서로 몇 개월이거든요. 예. 그런데 검토해봤는데 알맹이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얼마나 낭비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미리 알았어. 그러면 너 적어도 이게 얼마에서 얼마 사이로 살 거지.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안 적어도 돼요. 얼마에서 얼마 정도에 살 거지. 그리고 뭘 확인하면 돈을 줄 거야. 어떤 마일스톤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물론 변경될 수 있어요. 네. 대략적인 것들을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텀시 체결이라는 것은 이제 라이센싱의 시작이구나 라는 거죠. 그래도 가능성은 좀 상당히 있구나 이렇게 봐서. 그렇죠. 이제 시작이구나. 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돈 얘기가. 자, 이제 그럼 투자자님들 텀시시 어떤 의미와 위치인지 아셨겠는데, 그다음 또 이거 GLP-1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삼천당 제약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올해 뭐 주시장의 GLP-1이 핵심인데, 자 도대체 GLP-1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GLP-1 이렇게 하는 겁니까? 뭐 GLP-1에 대해서 뭐 계속 얘기 나오지만은. 진짜 여자라고 하면은 네. 싹센다라고 어마무시한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예. 심지어는 뭐 이게 그 처방약인데도 불구하고 네. 너무 이제 비만이라든지 네. 그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막 처방을 받아가지고 당근마켓에서 팔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것을 당근마켓에서 유통시키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경고가 나올 정도로 네. 지난 몇 년 동안 그 여성들 또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는 네. 거의 뭐 신앙과 같은 약이었죠. 네. 근데 주사제예요. 주사제. 네, 그것도 예. 자기가 이렇게 놔야 되는 거 당뇨병처럼. 예. 그래서 살은 빼고 싶은데 네. 주사를 맞기 싫고 네. 약간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이걸 복약 순응도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약을 갖다가 계속 만드는 데 있어서 네. 이게 사용감이 불편하면 네. 계속 복약 순응도가 떨어져서 네. 결국은 약을 계속해서 맞을 수가 없어요.
주사제보다는 경구제가 암만해도 그냥 먹는 거예요. 네. 복약 순응도가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기술이 너무 어려워요. GLP-1이라고 하는 이러한 펩타이드 약물 같은 경우에는 네. 위로 먹으면 바로 위산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주사제로 맞아졌던 거예요. 예. 그래서 삭센다가 일일 위례 요법의 제품인데 네. 작년에 뭐 네. 그냥 주식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노보노디스크하고 네, 아마 맞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맞습니다. 엄청나게 뭐 주가를 외국이지만 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삭센다를 만든 회사가 노보노디스크인데 그 회사가 일일 위에 맞던 것을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 맞아도 되는 위비고라고 하는 약을 만들었고요. 네. 네. 또 릴리도 이와 유사하게 일주일에 한 번 맞을 수 있는 젯바운드라고 하는 네. 약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네. 근데 머리가 좋게 위비고보다 값싸게 공급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좀 더 빨리 침투할 수 있었었고요. 물론 약효도 위비고보다는 살짝 더 좋았어요. 네. 그런데 더 높은 가격을 받지 않고 네. 빨리 침투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릴리의 약 주가가 이것 때문에 엄청 오른 거예요. 맞습니다. 솔직히 2022년 대비 2024년 그 주가를 보면 4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그냥 작은 회사가 4배 오른 거는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런데 이미 이 회사는 오르기 전에도 대략 3, 4천억 달러거든요. 거의 300조인데요. 400조인데요. 3천. 그게 지금 9천억 달러인 거예요. 9천억 달러가 삼성보다 엄청 더 크지. 그죠. 이게 약 하나로 큰 거예요. 약 하나로. 물론 릴리라는 회사가 엄청 유명한 제약회사이고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것은 젯바운드라고 하는 바운스가 되는 것처럼 이름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죠. 그것에 대해서 복용 수능도를 높인 약을 삼성당이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마 사실이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미치지 마세요.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례적으로 네. 아마 회사가 네. 하도 문의가 들어오니까 맞습니다. 공시를 하지 않았나 하죠.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GLP-1이라는 게 이 비만,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알았는데, 이 알약으로 먹으면 위에서 다 분해돼서 없어요. 인슐린처럼. 꼭 그간 닥터 캡슐 이런 거군요. 위에서 장으로 살아갑니다. 막 이런 것처럼. 아마 그런 기술을 하지 해야 될 것 않았을까. 같은데. 자, 어쨌거나 뭐 국내에는 뭐 해외에서 워낙 난리니까 국내에서도 이런데. 그래서 자, 저희 유정희 대표께 바이오를 묻다. 저희 오늘 사부 시간에는 참 보로노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또 여러 지식을 얻었고 지노믹 트리 삼천당대학 사례를 통해서 또 여러 지식을 얻었습니다. 자, 2부 시간에도요, 여러 또 매력적인 회사 얘기를 가지고 대표님께 또 현장감 있는 지식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또 뵙겠습니다.